냉전 종식 이후 평화에 취해 군축을 거듭해온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군단이 국경을 넘는 것을 보며 나토 회원국들은 창고에 먼지 쌓인 전차를 꺼내려 했지만 녹슬어 움직이지 않거나 부품이 없어 수리조차 불가능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각국은 서둘러 무기를 사러 다녔지만 전차 왕국이라 불리던 독일은 주문하면 5년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하고 미국의 방산 공장은 이미 풀가동 중이라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럽의 구세주로 등장한 나라는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날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한국의 이 한마디는 유럽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수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변방의 무기 수입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군사동맹인 나토의 표준 무기 공급국으로 우뚝 섰는지 K방산의 성공 비밀과 미래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토 호환성입니다. 한국군은 창군 이래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모든 무기 체계가 미군 표준 규격에 맞춰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즉, 한국산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아무 문제 없이 쏠 수 있고 FA-50 경공격기는 미군 전투기와 데이터 링크로 통신하며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별도의 개조나 훈련 과정 없이 즉시 전력화하여 기존 무기 체계와 통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프랑스나 스웨덴 무기는 독자 규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호환성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 무기는 사실상 미제와 다름없지만 더 싸고 빠른 최고의 대안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입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소량 주문 생산 방식이라 가격이 비싸고 생산 속도가 느리지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어 대규모 양산 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 2 전차와 성능은 대등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 주문 후 몇 달 만에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보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독일 전차보다 당장 다음 달에 도착하는 한국 전차는 비교 불가능한 매력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의 납기 준수 능력은 기적에 가깝다며 극찬했고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제한입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 완제품 판매를 고집하고 블랙박스 형태로 기술 접근을 차단하지만 한국은 같이 만들자며 상대국을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하면서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내에서 K2PL이라는 현지 모델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안보 경제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기술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잠수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K방사는 유럽 대륙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깃발을 꽂으며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유럽 최강의 육군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그 중심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가 있습니다. 이 K방산 패키지는 나토의 동부전선을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되어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인 램스타인 회의에 한국이 초청받는 등 나토 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나토 플러스 회원국이 되거나 장기적으로는 나토와 준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며 견제와 도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한국의 유럽 시장 진출을 경계하며 유럽 전략 자주권을 내세워 유럽산 무기 구매를 독려하는 등 견제에 나섰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안보 불안이 해소되면 무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무기라는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교육훈련, 후속 군수 지원 등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무기는 한 번 팔면 끝이 아니라 30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해야 하므로 이 시장의 규모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폴란드에 전차 정비 공장을 짓고 유럽 현지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무인기, 레이저 무기 등 첨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의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훌륭하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성능 개량과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늘려 구매국들이 한국 무기를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돕고 방산 협력 공간을 확대하여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서 있습니다. 과거 서양 열강의 무기를 사다 쓰며 자주국방을 꿈꾸던 약소국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가 되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나토의 최전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K방산의 쾌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강력한 방위 산업을 가진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폴란드의 국경을 지키고 호주의 해안을 수호하며 사우디의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여러분도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과 사천, 거제, 구미의 방산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이 있기에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앞날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K방산의 자랑스러운 행보를 끝까지 추적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힘찬 비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과 미래 항공모함 전단의 비전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K방산의 성공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과 생산직 근로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도와 성실함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무기의 품질과 납기 준수로 직결됩니다. 또한 징병제를 통해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하며 무기를 다뤄본 경험을 갖게 되는 것도 방위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와 국민적 관심이 K방산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세계 안보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제품이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K방산은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